2월 칠중성을 빼앗은 당군이 또다시 대규모 공격을 전개합니다. 서린귀가 천성을 공격하는데요. 신라의 문훈에게 대패합니다. 이때 당군 1,400명을 처단하고 군마 1,000필, 병선 40여 척을 노획하죠. 그리고 지금 소개할 매소성 전투는 지금의 경기도 연천 일대 내륙에서의 싸움이었죠. 단지 당군 20만 명을 상대로 싸워 전마 3만 380필, 병장기 다수를 노획했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싸움은 매소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군은 매소성 전투 직후 말갈, 그리고 거란 출신 병사들을 동원해 아달성, 이전에 소개한 칠중성, 그리고 정목성, 석현성 등을 공격합니다. 앞서 전투가 치러졌던 천성, 매소성까지 합쳐 이 시기 총 6군데에서 크고 작은 전투 18회가 치러집니다. 신라는 이들 전투에서도 당군 6,047명을 처단하고 전마 200필을 노획하는 성과를 올렸죠. 675년 9월 매소성 전투,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아달, 칠중, 정목, 석현성 전투 이후 당군의 활동 기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1년이 조금 지난 676년 11월 나당 간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기벌포 전투입니다. 성충은 억울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끝까지 충원을 고합니다.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지도입니다. 지금 백제 땅이 보이는데요. 여기 수도인 사비성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황산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봐두십시오. 탄현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벌포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시 성충의 상소문으로 넘어갑니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다란 명언을 시작으로 조만간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며, 그때는 육로로는 침현, 이 탄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침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의 충남 금산 일대인데요. 이곳이고요. 또 수로로는 기벌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죠. 지금의 금강 하류가 되겠습니다. 기벌포라면 예전 백제의 성충이 유언한 대로 수도인 사비방어를 위해 탄현과 함께 매우 중요시되던 지역입니다. 만일 이곳을 차지한다면 백제를 장악하는 것은 물론 서해의 제해권도 손에 넣을 수 있는 요충지였죠. 이곳에서부터 사비까지 금강으로 연결되는데, 이 금강이 병력, 군수물자의 주요 수송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삼국사기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벌포 전투는 전처럼 당군의 공격에 대해 신라가 맞선 것이 아닌 신라가 먼저 당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장에 나온 표현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모든 작전을 철수한 채 도망가던 왜군을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쫓아 섬멸한 것이었죠. 매소성 전투 이후 한반도에 대한 장악력을 사실상 상실해버린 당군을 완벽히 몰아낸 것이 이 기벌포 전투라 하겠습니다. 당시 당군은 매소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기벌포 일대에 수군을 주둔시켰던 것 같습니다. 676년 11월 신라의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기벌포로 나아가 당시 주둔하고 있던 서린귀의 부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이전에 요동으로 군사를 이끌고 간 사찬 서로유 얘기한 적 있죠. 사찬은 그리 높은 벼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대를 이끌고 갔다는 건 그만큼 군사를 지휘할 뛰어난 실력이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벼슬이 낮았기에 지휘할 수 있는 함선의 수가 100척도 되지 않았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신분이나 벼슬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모두 발휘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득은 초반에 계속 패배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시득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크고 작은 전투를 무려 22번이나 치르며 결국 적군 4,000명의 목을 베고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신라에서도 낮은 위치에 있던 시득이 당나라에서도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대총관 서린귀를 상대로 끈질기게 달라붙은 결과 이런 쾌거를 이뤄낸 겁니다. 이 결과를 승리로 보는 건 다른 건 없고 이후 서해에서 당군의 어떠한 활동도 보이지 않기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앞서 매소성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전투 과정이 기록에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당 전쟁은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공식적으로 종전이 선포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전쟁이 끝났다 생각하지 않았고 문무왕은 언제든 당군의 재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전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때처럼 전쟁 끝나고 을에 진행되던 논공 행상도 하지 않았죠. 다만 그 이후 당군이 어떠한 공격도 해오지 않았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점을 나당전쟁의 종결로 보는 겁니다. 당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적인 전쟁 종결 선포가 없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패전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기벌포 전투가 끝나고 676년 11월에서 12월 무렵 당 조정에서 개원이 단행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개각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이때 국정 운영과 인사가 서쪽의 티벳을 방어하거나 또는 내부를 정비하고 민심을 진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한반도에 있던 장수들도 모두 돌아와 여기에 필요한 자리들로 배치됩니다. 사실상 더 이상 한반도에 대해선 욕심을 낼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무언가 공식적인 선포와 함께 삼국의 진정한 통일을 의미하는 큰 축제라도 벌어졌으면 하고 생각했겠지만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신라는 당나라를 몰아내고 진정한 삼국 통일을 위해 진력을 쏟아부었고 결국 그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됐죠. 왕조 중심 꿀국사,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 나당전쟁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아쉬운 건 이때 나당전쟁의 모든 과정을 지휘한 사람이 문무왕일 텐데 제가 참고한 자료가 나당전쟁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무왕의 비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역사엔 리더가 있고 그 리더의 판단과 지도력, 그리고 이에 따르는 수많은 장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삼국통일이란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문무왕은 나당전쟁이 끝나고 5년간 더 신라를 통치한 뒤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당전쟁 이후 문무왕의 통치와 신라 왕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통일신라의 역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